드라이빙 인 마이 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소나타 DNA, 이번 시간에는 소나타 DNA의 편의사항 그리고 옵션사항, 이런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뷰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전편에서 저속 구간, 고속 구간, 그 다음에 실내 시트 소재적인 부분들에 대한 리뷰들을 쭉 다뤄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을 먼저 보셨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전 영상을 봐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전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아무래도 내용이 연결이 되니까 재밌게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쪽에 버튼이 있어요. I 버튼 누르시면 소나타 DNA 이제 다른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나타 DNA이 스마트 모빌리티카라는 게 이제 어떤 일종의 주요 컨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션표를 제가 봤어요. 3,500만 원 가까이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옵션들이 준비를 해 놓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개발된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차량은 2,730만 원 정도 되는 프리미엄 트림의 멀티미디어 내비 패키지 1이 요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거만 추가가 된 거예요. 138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추가를 해서 2,73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옵션사항을 보면 가격 대비 옵션사항은 일단 요 트림이 프리미엄 트림이 가격 대비 옵션사항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 정도를 추천을 드려요. 소나타를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몇몇 보이죠. 일단 계기판이 많은 리뷰들이 보여줬던 그런 엄청 화려한 그래픽 계기판이 아니죠. 지금 보여주시는 건 그냥 아날로그식 계기판입니다. 근데 아날로그식 계기판에 지금 보이시면 LCD 창도 그냥 모노예요. 컬러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아쉽죠. 하지만 타고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진짜 아무 지장이 없고, 물론 이런 그런 만족감, 내가 스마트 모빌리티카 미래 지향적인 자동차를 탄다 그런 느낌이 안 들죠. 예전 차 탄다는 느낌이 드는데 주행을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디지털 그래픽으로 된 거를 그냥 이렇게 실제로 타보지는 못했어요.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보고.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래픽 멋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데 약간 좀 유치하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계기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날로그도. 그리고 보여줄 거 딱 보여주고 아반떼랑 대동소이합니다. 요 아날로그 계기판은. 그리고 요거 제일 중요하죠. 138만원짜리입니다. 요거 와이드 모니터. 일단 필수인 것 같아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런 미디어 정도는 필수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지금 USB, 여기 밑에 보시면 USB 단자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블루투스 되고, 지금 이게 초기 화면인데 이렇게 3분할이 돼요. 왼쪽엔 내비게이션, 여기는 날씨. 지금 이제 블루링크, 이게 렌터카라서 블루링크 연결하는 데 있는데, 블루링크 연결하면 이제 날씨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미디어를 본다든가, 요걸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의 이제 완전 스마트폰이 안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쓰다 보면은 쓰는 것만 씁니다. 내비게이션 쓰고 전화하고 음악 듣고, 굳이 날씨를 여기서 봐야 될까요? 근데 있으면 좋죠. 이게 3분할 된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제가 써보니까 현대기아의 내비게이션 괜찮습니다. 만족도가 높고. 근데 이제 그래픽이나 펀트는 좀 너무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개선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됩니다. 요즘에 근데 이제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잭 없이 무선 블루투스나 무선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잭 없이도 돼요. 요즘에. 그런데 아직 이제 무선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 조금 아이러니죠. 핸드폰이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쓰려면 USB 잭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 써있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된 아이폰은 USB 케이블로 연결할 때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무선으로 연결되면 그냥 핸드폰 딱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충전도 되면서 핸드폰의 기능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요 화면에서. 그런데 카플레이를 이용하려면 이제 이렇게 선을 꽂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무선 충전 기능이 있으면 좋죠. 애플 카플레이 안 쓸 때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카플레이 연결했거든요. 카플레이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와이드 화면에 이렇게 널찍하게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카카오 내비인데, 카카오 내비도 이렇게 넓게 나옵니다. 와이드로. 좋아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애플 카플레이 잘 이용을 해요. 이제 급할 때는. 음악 들어봐야죠.
음악을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엔트리 오디오란 말이죠. 엔트리 오디오, 트위터, 그다음에 트위터 미디 오퍼, 뒷좌석인데요. 뒷좌석에 미디 오퍼가 있고 트위터는 없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스피커가. 요거 스피커인 것 같죠? 요 부분. 세븐 스피커가 되겠죠? 세븐 스피커인데 엔트리 오디오 치고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진짜로. 요 전에 리뷰를 했던 쉐보레 말리부가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보즈 스피커가 음질이 좋습니다. 이거보다. 그런데 보즈 스피커가 아닌 거 치고는 음질이 상당히 괜찮아요. 베이스도 꽤 둥둥거려주고 고음도 꽤 선명하고, 제가 항상 이 트위터가 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잠깐만, 여기도 스피커가 있네? 스피커겠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지금 다른 데서도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스피커의 구성이 상당히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봤더니 이게 지금 세븐 스피커가 아니에요. 여기 왼쪽에 위에 있죠. 여기 지금 스피커, 여기 스피커, 저쪽 끝에 또 이제 스피커가 있죠.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 위에 3개의 스피커, 그다음에 문짝에 트위터, 아래에 베이스가 있어요. 지금 앞쪽에만 7개죠. 뒷자리에 또 이렇게 2개씩 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스피커의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3웨이 구성인데, 고음, 중음, 저음을 나눠주는 스피커를 쓰는 게 음질의 밸런스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얘가 3웨이가 됐어요. 고음, 이쪽에 고음부, 그리고 이쪽에 중음부, 그리고 이 하단에 베이스가 되는 거죠. 베이스가 좀 둥둥거린다는 느낌, 베이스를 올리게 되면 좀 둥둥거린다는 느낌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음질입니다. 오디오만큼은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질은. 옵션을 넣을 수 있죠, 보스 스피커를. 근데 굳이 지금 이 급의 중형차급에다가 여기다 보스 스피커까지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디오의 음질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차 가격을 생각을 했을 때. 두 번째로 이제 잘 돼 있는 부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요건데, 요 지금 공조장치 보이시죠? 저는 이 공조장치 디자인도 좋은데 이 편의성도 굉장히 좋아요. 다이얼 자체가 커서 좋고요. 이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다이얼 안에 뭐 이렇게 온도 조절이 바로바로 표시가 돼서 좋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이 모니터에다가 표시되고 이런 모델들 있잖아요. 불편하거든요, 사실 써보면. 돌리고 바로 아는 게 좋거든요. 요것도 참 마음에 드는데,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이제 외부의 이제 오염도를 얘가 이제 감지를 해서 실외기를 실내기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을 들어가면 터널 들어가서도 이제 실내기로 바꿔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고, 이런 조작적인 부분도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요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래픽도 저는 너무 예뻐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데, 오토 기능을 하면 오토 기능에서 오토 풍량은 조절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MW 같은 경우에는 오토 기능을 하고도 이제 풍량 조절을 별도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 모델들은 이제 그런 게 지원이 되질 않았는데, 풍량이 별도로 있고요. 이렇게 당연히 풍량이 별도로 있고, 이거를 이제 풍량을 별도로 하면은 이거는 오토 기능이 꺼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를 작동을 하면은 오토가 3단계예요. 오토 1단 로우, 오토 하이, 오토 미디엄, 이렇게 오토를 3단계로 풍량의 바람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오토 안에서. 요거 마음에 들어요. 우리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디테일한 거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건데, 누구나 다 있어야 되는 건데 빼버리면 막 화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배려해주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오토인데 바람이 너무 세다, 오토인데 바람이 너무 약하다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 점, BMW처럼. 그건 너무 저는 이거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열선 지원을 하고, 지금 이 모델에는 지금 통풍이 빠졌습니다. 편의사항 중에서 빌트인 캠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모델은 빌트인 캠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별도로 블랙박스를 달았습니다. 빌트인 캠 있으면 깔끔하겠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모니터 안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 볼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근데 이제 블랙박스가 그동안 이제 제조사들이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블랙박스 제조업이 정부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이제 그걸 풀어줬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가 빌트인 캠을
먼저 달기 시작을 했는데, 뭐 요거는 좀 정치적인 이야기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빌트인 캠처럼 이제 제조사에서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거고요.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현대기아 같은 대기업보다는 아이나비나 블랙박스를 만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정치적인 것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그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그동안 규제가 있어서 빌트인캠을 만들 수 없었다, 달아줄 수 없다가 이제 풀렸다는 점, 요거는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편의사항 중에서 이제 라이트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많은 이제 매체들에서 라이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 모델에는 LED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반사판 방식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젝션 타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젝션 타입은 빛을 볼록 렌즈 같이 생긴 렌즈를 통해서 빛을 모아서 멀리까지 쏴주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반사판은 LED를 반사판에 비춰서 반사시켜서 빛이 나가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프로젝션 타입이 비싸고 좋죠. 그런데 야간에 주행을 해보니까 반사판 타입도 상당히 광량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주행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굳이 뭐 이거를 프로젝션 타입에 욕심을 내야 되느냐에 대한 거는 반사판 타입도 괜찮다. 상향등도 옛날에 저는 조금 약간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이제 HID를 달아줄 때 제조사들이 하향등만 HID를 달고 상향등 할로겐을 다는 이런 편법 아닌 편법 같은 원가 절감들을 많이 했다면, 지금의 이 LED 라이트는 광량도 괜찮고 상향등도 LED이고 하향등도 LED고 정말 풀 LED 방식입니다. 물론 직접 쏴주는 방식보다는 어두워요. 빛이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시내 주행, 뭐 고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는 전혀 저는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LED 라이트는 굉장히 괜찮아요. 하지만 말리부보다는 살짝 어둡습니다. 말리부 라이트가 굉장히 밝았어요. 그 점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편의사항 중에서 이제 항상 짚고 넘어가는 요거, 원터치 세이프티가 되느냐. 운전석은 원터치로 내리고 올라가고 다 됩니다. 운전석만 됩니다.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요거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저번에 릴레이 하나만 달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아니래요. 원터치로 올라가려면 여기에서 이제 물건이 걸렸을 때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하나의 센서가 더 달려야 된답니다. 근데 그 센서라고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 세이프티 윈도우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패밀리 세단이라면, 이게 뭐 소형차가 아니라 패밀리 세단이라면 전자석 원터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의 인색한 점,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안 해주는 점, 그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싶네요. 편의사항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계기판 안에 있는 내용들은 특별한 기능이 없습니다. 이제 현대기아 공통으로 쓰는 거라서, 아반떼에도 있는 것들이라서 딱히 언급을 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잘하고 있는 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상향등 자체가 이제 오토 상향등이 들어가 있어요. 앞쪽에 차량들을 다서 없으면 상향등을 켜주고 아니면 꺼주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더 뉴 아반떼에도 들어가 있고 이 차량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리부 같은 차량은 오토 상향등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윗등급으로 올라가야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엔트리부터 이런 것들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운전자 조향 이제 보조 장치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다른 매체들에서 많이 다뤘던 부분들이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 화면상에 나오는 건 좋은데, 이게 지금 말리부에 없어요. 이 드라이브 모드가. 당연히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를 놔도 스포츠인지 잘 모르겠고, 에코 모드를 놔도 에코 모드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뉴 아반떼 같은 경우는요, 드라이브 모드별로 특성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 트랜스미션의 반응이 변합니다. 그런데 얘는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해도 그렇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어요. 당연히 있으면 좋죠.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그런 큰 차이점이 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은 좀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편의사항 때도 뭐 이야기할 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오버헤드 쪽에 블루링크 이렇게 다양 기능이 있다는 거 좋고요. 여기 이제 실내등 같은 게 지금 할로겐인데, 그러니까 필라멘트 방식인데, 여기 그랜저급에서는 이제 LED로 들어가죠. 이런 건 그냥 LED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니니까. 가격 2,700만 원인데. 이게 편의사항은 어느 정도 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프리미엄 등급에서 가장 큰 편의사항에서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LED 헤드라이트,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팩 1, 요 기능들, 그 다음에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공조장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편의사항이 아주 만족스럽다
까지는 아니지만 차량 가격과 등급을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구성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 정도 구성이면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사항에 대한 구성만큼은 소나타 DN8이 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